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설교도 하고 특강도 하고 제 머리털하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나와서.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지금 4시 5분 전인데요. 그리고 아까 사실은 유튜브 또 카톡 많이 보시죠? 네. 오늘 주제가 나왔죠. 대한민국은 안녕한가? 네. 괜찮습니다. 네. 잘 보입니까? 네. 대한민국은 안녕한가? 제가 저희 딸이 네. 됐습니다. 저희 딸이 PPT를 만들어서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저희 딸이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세종시에 가서 한 2번 강의를 했었고요. 우리 부산시구의 강석정 목사님이 소개해서 세종시의 역사교실에 가서 제가 2번을 했고, 오늘이 제가 애국 강의는 공식적으로 3번째입니다. 뭐 안 해도 관계없고요, 사실은. 그러나 제가 이제 봤던 책들 여러 가지를 고민해가면서 이게 만들었는데 요즘 일어난 사건만 가지고 막 애국자들은 열받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74년 역사, 더 깊게는 150년의 역사를 연구해야 그나마 헐리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일어난 일만 가지고는 답이 전혀 안 풀립니다. 자, 대한민국은 안녕한가? 이런 제목, 오늘 27일 날인데 시국 강연이라고 제가 넣었어요. 사실은 뭐 아무도 저한테 얘기해 주는 분이 없어서 그냥 내 맘대로 넣자. 그래서 시국 강연, 대한민국 안녕한가라는 얘기는 사람한테 쓰는 얘기인데 나라한테 안녕하다는 얘기를 썼어요. 지금 다 인식하시죠? 우리나라가 조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거 이해하시죠? 네.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안녕한지 못한지 전혀 가늠이 안 된다. 저는 그런 국민을 가리켜서 멍청한 국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세 부류로, 오늘 제가 은행에서 오전에 업무를 봐가면서 세 부류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냈어요. 첫 번째는 애국민들, 애국민들. 두 번째는 어떤 국민들? 멍충이들. 세 번째는 어떤 국민들이요? 예? 반역자. 그 반역자가 좌빨들, 민주노총, 주사파, 간첩들 다 들어갑니다. 아셨죠? 네. 그런데 이 애국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심각하게 적어요.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아모스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함께 하시리라. 선을 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언제부터 악을 구하기 시작했을까요? 대한민국이 모르시나요? 자, 연세 많으시잖아요. 70대, 80대, 60대시잖아요. 50대들은 이런 거 절대로 못 알아먹어요. 50대들은, 대한민국 50대들은 좌빨 교육을 조금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 40대들은요 완전히 좌빨로 무장됐어요. 30대들은요 좌빨 속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좌빨들이 몇십 대예요? 30대, 40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대, 40대들 보면서 우리와 같은 애국자들, 절대로 그 사람들 애국자 안 돼요. 왜? 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20대들은요, 20대들은 2만 불, 3만 불 시대에 태어나서 자라났기 때문에요. 얘들한테는 실속적이에요. 실질적인 주거니 받거니 기본인 테크가 실질적으로 돼야 돼요. 근데 문재인이 20대한테 준 게 별로 없어. 그리고 50대들, 40대들이 민주노총 애들이 직업도 좋은 직업을 찾아가고 절대로 자식들한테 안 물려줘. 그래서 20대들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열받은 애들은 20대들 가운데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30대, 40대들은 절대로 지금 안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 20대, 30대, 40대 빨갱이 세대로 물들어 있는 얘들을 깨워놓는 작업을 해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주고 가야 될 사명이 있으십니다. 그러려면 역사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풍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걔들한테 먹혀들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통치적으로 보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 만한 목사들 집단은 거의 없어요. 목사들 그룹 가운데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꿰고서 얘기할 수 있는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이호 목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꽃교회 김재동 목사님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금난교회, 소망교회 김정민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광훈 목사님이라든지, 이제 전광훈 목사님 그룹에 갔던 수많은 목사님들은 이제 다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러기 전에 27년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만큼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이상했죠. 그분은
사람을 통해서 공부한 거고 저는 뉴스와 신문과 책을 보면서 공부해요. 저는 박사가 아니에요.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토종이에요. 토종 한국인이에요. 그러나 눈 많이 떴어요. 제가 대한민국을 손금 보듯이 보고 있어요. 왜? 신문 뉴스 많이 보니까 훤히 보이더라고. 그리고 더군다나 말씀을 다루는 목사로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 어디서 무슨 짓 하는지 다 보여요. 다 보여. 목사들한테는 영안을 주셨거든. 다 보여요. 근데 왜 한국에 그렇게 많은 훌륭한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 못 볼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제자가 안 돼서 그래요. 제자가 안 돼서. 돈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돈이. 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르게 할지다. 신학교 다닐 때요, 30년 전에 아모스서 5장 24절은 다 애워야 되는 구절이었어요. 대한민국 정의 있다고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머니가 아주 정의 없습니다. 건져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모스 3장 7절 말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주의 종들한테 보여준다. 전광 목사님 스스로 뭐라고 해요? 자칭. 나는 뭐라고 해요? 선지자. 선지자가 뭐예요?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집안에 저희 형제, 제가 세 번째 목사예요. 큰 형님도 목사고 셋째 형님도 목사고 그 다음에 저희 큰 누나네 아들도 통합측에서 지금 목사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집안에 집계로만 따져서 지금 4명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안 조금 이쪽 저쪽을 따지면 10명의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가족이죠. 그럼 나름대로 저희도 기독교의 일조한 집안이에요. 저희 가정이 큰 교회가 아니었어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도. 그런데 저희 같은 가문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나라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큰형님한테, 큰형님이 70대예요. 저는 50대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너는 목사 될 거니까 제사 지낸 음식 먹지 말고 어려서부터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나름대로 분별돼가지고 모태신앙부터 예수 믿지는 않았지만 10살 때부터 분별돼가지고 저는 훈련 받아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훈련을 잘 받았죠. 기도, 성경, 말씀 훈련 정말 잘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다 읽어가면서 느낀 것은 바로 뭐냐면 목사들 가운데는 제사장과 목사가 있고 선지자과 목사가 있어요. 제사장과 목사, 오늘 처음 듣는 얘기 2단 또 저 김영달 2단 아닌가 또 2단보다는 5단이 났고 5단보다는 9단이 났잖아요. 이왕이면 2단보다는 5단이 났죠. 네.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읽으면서 볼 때에 목사들 가운데서는요 목사직은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이 목사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들은요 제사장 역할을 하든지 선지자 역할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요. 제사장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상담 잘하는 분들, 설교 잘하는 분들, 성도들 신방 잘하는 분들 제사장과예요. 근데 전광 목사 같은 사람은요 선지자과예요. 미리 딱 찔러봐요. 저도 선지자과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들 가운데는 무슨 과가 있고 제사장과가 있고 선지자과가 있고. 근데 저는 제사장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지자과는 무조건 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냐? 아니요. 기도 안 해도요. 똑같이 공부해도요. 제사장과 목사들은 모르는 걸 선지자과 목사들은 딱 찍어내요. 전광 목사님이 찍어내잖아요. 문재인 거짓말하는 거 딱 찍어내잖아요. 한국의 목사들이 다 장잡았을 때 문재인 개새끼 하면서 나온 게 전광 목사였어요. 선지자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공부해도 선지자과들은요. 발견해내요. 그러나 제사장과 목사들은요 상담만 해줘. 아이고 힘들었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세상 다니냐 힘들었어. 이런 역할만 해요. 그런데 선지자과 주의종들한테는 하나님의 미래 일들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에 선지자과 주의종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무슨 과가 많아? 제사장과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관심이 없어. 아직까지 제사 잘 드리고 밥 먹고 사는데 아무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제사장과 목사들만 많은 거예요.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며 이제 바꾸는 거예요.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이르되 지금 대한민국 이런 현실로 가고 있어요. 아모스가 너는 왜 이런 예언을 하냐라고 얘기했어요. 북왕국을 향하여 예언하는 아모스한테 누가 와서 얘기해요? 아마샤라는 왕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요.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요. 나는 목자고요. 양을 치는 목자고요. 꿈나무 재배하는 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영감을 주셨어요. 따라서 영감을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이게 아모스한테 임하니까 아모스가 예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날 그런 은혜가 한국의 목회자와 또 특히 이 나사동에 있는 회원 장로님들 또 이 나사동 동지들한테 애국 동지들한테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대요. 어느 날 갑자기 자, 대한민국은 안녕합니다. 안녕하지 못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내 개인적인 견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녕하지 못하다는 걸 제가 여러 가지 증거가 될 거예요. 자, 건국된 지 몇 년 됐습니까? 74년 됐어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입니까? 지금 비정상적입니까? 비정상. 무슨 근거로 비정상적이라고 해요?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근거를 대야 돼요. 나사동은 왜 모임이 시작됐나? 7년 됐다고 들었어요. 제가 종교 8년, 예, 우리 손광기 장로님하고 정병윤 목사님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서 지금 8년째. 오늘 원래 몇 회차요? 88회차요? 예. 이 모임까지 유도해 오시고 진행해 오신 이 목사님과 장로님 또 그리고 같이 협조해 주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애국자들 이 정도 모으면요 성공하신 거예요.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이충문 박사님도 얘기하는데 애국자들은 모인다 안 모인다? 절대로 안 모여요. 너 잘났냐? 나도 잘났어. 너 혼자 모여, 너 혼자. 그게 애국자들이에요. 자유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커가지고. 그런데 이런 애국자들을 이렇게 모았다? 한 명 한 명 애를 쓰고 사랑하고 관심 가져서 이렇게 모았다? 대단하신 거예요. 이끌어보면 압니다. 이끌어보면 알아요. 애국자들 얼마나. 그리고 애국자들 모이면 다 잘났어요. 못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화문에 나왔던 애국자들은 학력이 낮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학력이 다 높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산자리 다 했던 사람들이고요. 산전수전 공중전 뭐 다 겪었어요. 목사님들이 맨날 그 소리 하는데 아니요. 이 정도 연세가 되시면요 다 겪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뚫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왜 나사동이라는 모임을 갖게 됐을까? 문제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안녕하지 못하다는 근거를, 현대사의 근거를 줄 때, 자, 오늘 심각한 문제를 제가 얘기합니다. 저 이렇게 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테러 당할 수도 있어요. 이래저래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무슨 미련이 있어요. 이 세상을 자릴 거라 나는 감옥 가는 거죠. 광주 5.18 사건 80년도 제가 초등학생 때예요. 자, 혹시 지만원 박사의 5.18 책을 사서 읽으셨어요? 책 읽으신 분 할렐루야. 역시 대단한 분. 이 애국자들이니까 가능해요. 일반 분들한테 가서 이런 거 물어보면 한 사람도 안 나와. 그게 뭔데 그래요. 나라와 관계가 없어요. 자, 제가 왜 이 대한민국이 안녕하지 못한 근거를 5.18부터 얘기할까? 5.18부터 우리나라를 풀어줘야 대한민국이 풀려요. 아멘. 아시겠어요? 5.18이 안 풀리면 대한민국에 지금 좌빨되고 빨갱이화되는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역사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복도입니다. 복도. 자, 폭동이라는 분이 있고 민주화라는 분이 있어요. 딱 그게 갈려.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손 들어봐 하면 이제 오늘 딱 갈릴 거예요. 이 자리. 제가 오늘 쌈 붙이러 왔어요. 자, 5.18은 폭동이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내리세요. 내려왔어요. 자, 5.18은 민주화라고 하는 분. 이 희한한 동네네. 이 동네는 제정신이 아닌 동네예요. 제정신이 아닌 분들만 지금 이 자리에 50명 모인 거예요, 사실. 예. 5.18은 폭동이라고 보는 개념이냐, 민주화. 지금 민주화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여의도에 가 있어요. 여의도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좋은 자리에, 돈 버는 자리에, 권세 있는 자리에 다 한 자리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 많이 나오는 자리에 다 차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빨대 꽂고 잘 빨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거지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5.18을 민주화라고 얘기해요. 죽일 놈들. 니들이 민주화라고 얘기하는 근거를 대봐. 장갑차는 누가 운전하냐? 교도소는 누가 공격했냐? 서울 연고대생들 600명 내려왔다는데 그 600명 지금 현재 어디 있냐? 청주에서 발견됐던 409의 시신은 언제 없어졌냐? 전남 도청에 설치됐던 다이나모트 폭파 어마어마하게 설치됐던 그 다이나모트는 누가 설치했냐? 일반 대학생들이 그거 설치할 수 있냐? 그리고 군인들이 M16 가지고 공수부대 출신의 그 목사님도 내가 한 분 알지만은 그 공수부대원들이 총 쏘면은 한 사람 앞에 한 발씩만 쏴도 사람 다 죽입니다.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 그런데 죽은 사람들 시신 연구해 보니까 칼빈 총경에서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아. 그리고 48개 무기고를 혹은 46개 혹은 44개인데 지만원 박사 연구해 보니까 3시간 4시간 만에 이 광주를 중심해서 46개 혹은 48개의 무기고를 4시간 만에 다 들어서 오는데 무기고가 어디 있는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간첩들이나 알지. 간첩이 안 왔다고? 북한에서 안 왔다고? 그럼 또 하나 증거. 북한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90년대에 북한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북한을 탈출해 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북한에서 광주 사태 일어난 것을 TV로 많이 봤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광주에 착출돼서 갔다. 그런 얘기를 탈북자들 입에서 나오는데 왜 이 나라 방송들 종편방송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떠들지 않냐? 이 죽일 놈들아. 저 욕 잘합니다. 욕 잘해도 용서해 주세요.
뭐 여러분한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의문이 나서요. 좋은 말로 쓸 수가 없어요. 아는 것만큼 욕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무식한 사람 욕도 안 나와요. 어디서 욕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 2014년도 4월 16일 날 4월 15일이 태양절이에요. 그 다음날 304명 죽었어요. 자, 세월호 사건 할 때 이낙연 전남지사였어요. 해양경찰청 뭐 했어요? 그리고 왜 안개가 끼니까 배 뛰지 말라니까 그 배만 뛰어. 대한민국 세월호 무너질 때 대한민국 무너졌어요. 모르셨죠? 세월호라는 것이 우리가 세월 따라 밥 먹고 사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줄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이제서 박근혜 탄핵당한가 뭐 잘못됐는가 하고 나온 게 여러분이요. 세월호 때 이미 끝났어요. 광주 사태 때 벌써 끝났고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나니까 살살 대한민국의 빨리들이 이제 공산주의에서 눈 부릅뜨고 덤벼들 인간 박정희 죽었으니까 없다. 내가 박정희의 불고론이라는 고정일 선생님이 쓴 책을 2020년도에 우리 큰형님의 선물 10권 시리즈를 읽으면서 울어가면서 읽었어요. 울어가면서. 나는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 내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내가 55살이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전집을 읽으면서 울어가며 읽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박씨 가문한테 다 빚진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빚졌지만요,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 인간들은요, 박정희 가문한테 다 빚진 거예요. 맞습니까? 네.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자리는 너무 지금 파쇼, 우파, 수고 꼴통들만 다 모여가지고 제 얘기에 다 아멘하셔,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올 때는 파쇼, 수고 꼴통들 다 모인 거예요, 지금. 이 빨개 들어가서 오면 나 바로 총 맞아 죽어요. 지금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박정희에 대해서 연구하면요, 박정희의 18년 이 기간 독재였다고 그러는데요. 야, 내가 쉬운 말로 하나 할게요. 박정희 독재에 대해서 독재라고 얘기하는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 빨갱이 새끼들아, 니들은 북한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독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왜 틈만 나면 대한민국의 박정희만 빨개 독재했다고 그러냐. 이 나쁜 새끼들아. 니들이 형평성이 있냐? 니들이 공부해가지고 대가리가 어느 쪽으로 돌아갔냐? 오른쪽으로 돌아갔냐? 왼쪽으로 돌아갔냐? 마르크스 레닌이 그렇게 좋냐? 북한은 마르크스 레닌도 아니야. 나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공산주의 책을 이렇게 두꺼운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나는 읽을 줄 몰랐어요. 나는 목사가 돼서 성경 읽기도 바쁜 사람이야. 그리고 신방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기독교 역사 읽기도 바쁜 사람이야. 그런데 공산주의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내가 읽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왜요? 전광 목사님이 10월 3일날 모이겠다고 그러는데 국민대회 모이겠다는데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김 빠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광 목사님 이 10월 3일 국민혁명대회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내가 물어볼게요. 주제 넘게 천기누설할게요. 아, 믿음 되게 좋으시네. 진짜 믿음 좋으시네. 믿습니다 하는데 뻥꾸 안 납니까? 이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은요,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자, 정부도 지금 안 움직여. 대통령도 아리까리에. 윤석열 지금 찍으신 분들 많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미국 가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얘기했다 뭐 지금 뭐 없는 얘기 해가지고 지금 막 난리로 써. 카톡에 난리 났더라고. 뭐 MBC 기자가 뭐 했잖아. 다 필요 없고 됐고. 전체 속에서 다 보면요, 윤석열이 잘한지 잘못인지 대통령 잘한지 잘한지 한눈에 다 보여요. 다 보인다고요. 근데 지금 전광 목사님 국민혁명대회 전국에 지금 불을 일으키고 난리 난데 우리나라 국민들 여기에 집중합니까 안 합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아까 멍충이들 많다 했죠. 그리고 전광 목사님들 일개 국민이에요. 일개 목사예요. 애국자들의 대표일 뿐이에요. 근데 그 대표인 애국자인 목사님이 그 그룹이 많지가 않아요. 숫자가. 이따 내가 강의에 나와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자, 또 넘어가자. 이거 다 못하니까. 그래도 오는 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박근혜 탄핵 사건. 세월호 가지고 장난질 쳤어요. 세월호도 심각해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다 많아요. 뭐 7시간. 지금 박근혜 탄핵하고 나서 5년이 지난 2016년,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인 거니까 박근혜 탄핵했던 게 맞은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팩트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박근혜 탄핵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우파들은 지금 그 정도까지 계산해요. 그리고 우파들한테 부탁하는데요. 누구 저기 우리 애국자 있잖아요. 저기 검사장 고영주 대표께서 얘기했는데 보수라는 말과 우파라는 말과 어떤 말이 더 좋을까요? 보수라는 말과 우파라는 말. 우파라는 말이 더 좋아요.
보수는요, 보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과거 것을 지켜봐야 돼. 과거 것을 왜 지켜요? 과거 걸 지켜야 안정적이니까. 과거 걸 지켜야 잘 먹고 잘 사는데 유지되니까. 그래서 보수라는 말보다는 무슨 말이 좋아요? 우파, 화이트, 우파. 또 우파 얘기하니까 또 이명박 때 신우파, 뉴우파, 뉴라이트 뭐 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박근혜 대통령. 태블릿 PC 가짜, 세월호 사건, 국정농단 다 가짜로 드러났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 우종찬 기자가 쓴 책에 어둠과 위선의 기록이라는 책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제가 활동했던 애국자 그룹이 선거 부정사건이에요. 공정선거 국민연대. 저기 뒤에 오기복 장로님하고 같이 우리 도봉구에서 제가 했고요. 우리 서울 총괄을 제가 맡아서 했어요. 양선엽 씨와. 그래서 지금 인천 연수구에 민경욱 의원 5월달에 오셔서 강의했죠. 그분이 그런 투표가 잘못됐다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저희들이 2019년 제가 9월달부터 애국활동에서 2020년 4월달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백선엽 대장 조원용이라는 그 변호사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제가 2020년 11월 2일까지 광화문에서 활동하고 그 다음부터 아웃됐습니다. 1년 2개월 됐더라고요. 딱. 제가 핵심적으로 1년 2개월인데 그때 부정사건. 제가 도봉구의 선거관리위원회 2번을 찾아갔고요.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진짜요. 장난도 아니에요. 민주화? 어디 민주가 있어요? 투표는 국민이 하나, 개표는 누가 한다? 국가가 한다. 스탈린! 지금 대한민국 이미 그렇게 됐어요. 모르는 건 여러분만 몰랐을 뿐이에요. 자, 현대사가 지금 4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대사, 그러면 과거사. 자, 제조 4.3 사건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제조 4.3 사건을 지금 48년도에 일어났어요. 1948년도. 일어난 것을 민주화를 해서 지금 보상이 얼마나 나갑니까? 9천만 원씩 나갑니다. 군인들을 죽이고 경찰들을 죽이고 진압군을 죽이고 일반 국민들을 죽였던 이 폭동자들한테 다 조사해서 이름만 대면 9천만 원씩 준대. 이 나라 나라도 아니야. 나라. 구멍까지만 도 못해. 두 번째, 세계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정부와 건국의 합법적 과정이 한국에 있습니까? 북한에 있습니까? 당연히 한국이죠. 북한은 괴뢰국. 그래서 소련의 사주를 받고 세워진 것이지 유엔의 인정도 못 받은 거야 그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과서 가르치는 이 나쁜 교수들아 좋은 말로 할 때 개과천선해. 니들 서울대에서 교수 오는지 아니면 연세대에서 교수 오는지 나는 서울대 연세대도 못 가봤지만 그런 엉터리 교수 그만해 진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예요. 이 대한민국 합법정부 4월 3일날 이렇게 폭동 일으킬 때 5월 10일날 선거에서 이 19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거기서 뽑혀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 유엔이 5월 10일날 선거를 할 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모윤숙 여사예요. 모윤숙 시인. 인도에서 온 위원장을 이 모윤숙 시인 여사가요 구워 삶았어. 이 대한민국 선거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가 태어났는데 뭐라고? 북한이 좋다고? 야 북한 가. 좋은 말로 할 때. 대한민국 살지 마.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국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어요. 개돼지급들. 나는 이게 한 5년 전부터는요, 제 눈에 사람으로 한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5년 전부터는요, 아이고, 남자 짐승이 지나가네, 여자 짐승이 지나가네, 아이고, 늙은 짐승이 지나가네, 아이고, 젊은 짐승이 지나가네. 내 눈에 사람이 짐승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잘못됐는지, 제가 잘못됐을 거예요, 아마. 제 눈이 잘못됐을 거예요. 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사람이면 사람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면 성도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면 목사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목사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해야지. 마태복음 5장 30절에 옳다 아니다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말도 못해. 그런 말도. 말은 말하면 저희 친구 목사님이 전광훈 목사님 따라다닌 지 20년이 됐어요. 저는 전광훈 목사님 따라다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전광훈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설교로 애국 설교했네.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 절반이 쫙 나가버렸어요. 나간 분들 딱 조사하니까 전라도예요. 왜 그래? 그래서 저는 전라도 분들 딱 만나면요, 제가 전라도 분도 친구가 있고 경상도 분도 있고 전 충청도입니다. 멍청도예요. 늘 주권도 못 찾는 건 멍청도인데요. 저는 일단 전라도 분 딱 만나고 나면 제가 검증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세뇌됐나. 저 인간이 70년을 살면서 80년을 살면서 50년을 살면서 얼마나 빨갱이한테 세뇌됐나. 저는 그거 세탁부터 하고 그 사람 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난 목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나눌 수도 없고 지금 아직 은퇴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아서 고민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이고 주님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그러고 살아요. 자, 1948년 10월달에 14연대 반란 사건. 이거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하면 용어가 틀린 거예요. 14연대 반란 사건이라고 해요. 여수 순천이 반란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라 14연대가 반란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제주도 가서 4.3 사건 폭동 진압해라고 했더니 진압해 아니면 덤벼들어. 막 죽여, 위에 상사 죽이고 대위 죽이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수 순천에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경찰 가죠, 군인 가죠, 그 다음에 우파 다 죽었어요. 빨갱이들은 이렇게 잘 죽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공산화되면 북한에서 내려온 인민군이 죽입니까? 지역의 빨갱이가 우리를 죽입니까? 그렇지. 그 지역의 빨갱이들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 다 됐어요. 그거 지금 심각하게 이천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죠? 작년에 제가 책 사서 다 공부했어요. 저도 자유마을 갈 거예요. 물론 도봉구에 쌍문동에 제가 살으니까 반드시 쌍문동에 자유마을 회원으로 제가 갈 거예요. 또 저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없기 때문에 제가 대장을 또 하겠죠. 심각해요 제가. 자, 군인들의 무장폭동이고요. 명명불복종이에요. 이게 무슨 민주화운동이에요? 이것도 보상 들어갔어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다 바꿨어요. 바꿔 다 바꿔. 역사 다 바꿔. 6.25는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근데 교과서에요 지금 애매하게 써졌어요. 이게 북침인지 남침인지 고민도 안 돼. 누가 일으켰어요? 누가 일으켰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물어봐. 이 역사 진술하는 인간들 참 머리 좋아. 참 머리 좋아. 그 다음에 갑니다. 뭐 끝나? 아니 5분 남았는데. 자, 이승만 대통령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진행되는 속에서 유일하게 여러분들 중국과 소련이 공산화되고요. 아시아가 공산화할 때 한국,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한국만 자유민주주의가 됐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기적을 만든 천재 대통령 이승만. 그 이승만을 몰라보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뒤져버려라. 뒤져버려라. 나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뒤져버려. 네가 밥값을 했냐. 너는 네 아버지도 모르는 거야. 건국의 아버지도 몰라. 건국의 아버지도 미국도 있고 다 있어 나라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정 안 해. 누구 인정해? 김대중 선상님.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승만에 대해서 책을 전두환 목사님의 분노, 이승만의 분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면요, 이승만은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천재예요. 맞습니다. 박정희는 한반도에서 인정해주는 천재라면 이승만은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천재예요. 그런데 그런 천재를 모르고 어디 김대중하고 비교? 죽을래? 진짜 공부도 뒤지게 하는 것들이 심란하죠. 6.25 전쟁 이제 나라가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6.25 전쟁 방어만 한 것도요 이승만은 최고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승만이 나라를 잘 지키고 12년 동안 그래도 하고 1960년 3월 15일날 부정선거 일어나서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4.19 혁명도 북한의 때를 탔다 안 탔다? 때를 탔다. 간첩 침투했다. 마산의 김주열, 그 다음에 박정희. 이 박정희 대통령 18년 했어요. 18년 왕조 체제입니까? 아니요. 박정희의 이것은요, 뭐 박정희가 뭐 독재자라고요? 독재를 못 봐서 독재라고 얘기지. 그럼 네가 박정희를 독재라고 하면 전 세계 독재자를 다 세워놓고 그런 독재자와 박정희를 비교해서 얘기해. 그럼 내가 인정할게. 그런 실력도 안 되는 교수가 어디서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얘기하노? 왜 김일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노? 입 가지고. 그러면서 내부 총질만 하고 있어. 박정희만 얘기하고 있어. 이게 대한민국 세뇌돼서 그래요. 빨갱이 교수들한테. 아시겠습니까? 지금 교과서 다 하지. 내가 작년에 세종시에 가서 강의를 할 때 나는 어렸을 때 그걸 외우지를 못했는데 국민교육 현장. 우리는 민족주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국민교육 헌장을 박종웅이라는 대철학자를 세워서 이 국민교육 헌장을 6개월 연구해가지고 나온 게 1968년 12월 4일날 국민교육 헌장이에요. 오늘날 국민교육 헌장이 세계적으로 명문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개판이에요. 뭔만 있으면 장땡이야? 돈만. 개대집. 개대접근. 통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활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통과.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시간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해보자 할 가운데 핵심이 다 아시는 거 얘기했어요. 제가 다 아시는 거 얘기했는데 진짜 애국자들의 기준이 이거예요.
정사를 정확히 공부해서 알아야 돼요. 정사. 대충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제가 백선엽 대장의 책을 3권을 구입해서 나를 쏴라라는 그 책을 3권을 읽을 때 내가 그게 누군가 투인데 거기에 밑줄이 그어졌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불고론이라는 그 책을 읽으니까 밑줄이 그어졌어. 누가 그 밑줄을 그었을까? 내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좌빨들이 새로운 책이 나오면 엄청나게 읽고 연구한다는 거 아십니까? 왜요? 역사를 왜곡하려고. 근데 우파들은 역사도 몰라. 재미가 없어. 그거 몰라도 그냥 나만 먹고 살면 돼. 이게 우파의 기준이고, 좌빨들은 우파들이 그렇게 멍청한 사이에 우리는 나라를 뭐하자? 뜯어먹자. 그거예요, 좌빨들. 별 차이 없어. 토칭 개찐요. 정사를 정확히 공부하여 아는 자가 진성 애국자고요. 정사에 근거한 정의를 외치는 자가 진짜 애국자가 되고요. 행동으로 불의와 맞서는 자들이 진짜 애국자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만 한다? 기도는 혼자 해. 혼자 해. 왜 교회에서 왜 기도만 해야 된다는 걸 왜 자꾸 얘기나? 그리고 저가 애국활동하니까 나도 애국활동해야 하는 제 친구 목사님 많은데 내가 그랬어요. 그럼 네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노? 그러니까 글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긴 해. 그렇게. 뭘 놓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나라가 얼마나 심한지 네가 아냐고. 공부하고 아는 것만큼 기도도 세게 나가요.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가 세게 나갑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나라가 시시각각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동안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와 기독교 진리는 1년간 여유 있어요. 1년간 유예받은 거예요. 이재명이 됐으면 바로 공산으로 직행이었고요.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1년간 지금 유예돼요. 아직 하나 안 다녔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약간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셔틀 내릴 수 있어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셔터는 하면 안 되죠. 그건 우리의 소원인데 지금 나라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요.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왜? 아까 나라 시스템 전체가 다 비정상이에요. 사법부 장악됐죠. 언론 장악됐죠. 이게 우리나라 유명한 대통령들이에요. 여기 이 대통령 가운데 쓸모없는 대통령 되게 많아요. 미안합니다. 나는 이분들과 대통령이 많은데 이거 대통령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대통령 됐어요. 김영달을 대통령 시켜줬어도 박정희만큼 못해서 박정희의 10분의 1은 했을 거야. 진짜 열 받아요. 열 받아요. 어떻게 문재인 같은 저런 것이 대통령입니까? 그런데도 괜찮대. 그리고 문재인 개새끼라고 내가 여기 보니까 나를 쳐다봐. 지나가는 사람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에요. 국민들 수준 하나.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서 만들어낸 용어가 하나 있어요. 따라해보시고 잘 기억하시라고. 고학력, 무식자. 저학년 무식자면 내가 이해가 돼. 못 배웠으니까. 저희 교회는 대학 나온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80%가 대학 나왔어요. 근데 고학력 무식자. 왜? 역사도 몰라. 지만 먹고 살는데 지만. 네. 그러니까 고학력 무식자. 자, 이제 나왔어요. 이게 심각해요. 이제 뭐 끝날 때 다 됐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네, 다 왔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이 여자들이 소녀들이 애들이 그렇게 노래 불러서 다윗이 그날부터 피난길에 올랐어요. 노래 잘못 불러져가지고.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지금 애국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자 여기 서울에서부터 아니 저쪽 파주부터 시작해서 파주부터 동두천 파주부터 시작해서 저쪽 제주도까지 대한민국에 그래도 나 애국자야 라고 한 사람들 다 긁어 모아봤자 몇만. 안 믿어지죠? 저는 이거 대략 얘기했어요. 대략. 저는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에요. 저는 일개 목사예요. 목사니까 그런 거 분석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공정선거 국민이라든지 애국어 활동을 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략할 때 대구에 몇백 명, 또 부산에 몇백 명, 또 전라도에서 그나마 정광훈 목사님 말고 뒤집어진 사람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대한민국의 광화문에 모이는 숫자들 2019년도 6월 8일부터 시작해서 모이는 숫자들 대략 따져보고 올해 8월 10일까지 모여보니까 10만 명 주면 많이 주겠다. 근데 빨갱이들은 최고가 1000만 명이에요. 직파 간첩이 15만 명, 그 다음에 간첩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300만 명.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어디에더니 그거 못하고 꼼꼼을 계산하면서 동조하고 있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애들, 전교 애들 45만 명에서 1000만 명. 이재명 찍은 사람이 몇만 명, 정광훈 목사님 얘기하는 들 몇만 명? 1615만 명. 그게 빨갱이 숫자예요. 자, 그런데 애국자들은 10만 명에 이겨져요. 끝났어. 대한민국 끝났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요, 공무원들, 언론인들, 교수들, 그 다음에 사법부인들, 경찰들, 군인들 아무도 안 움직여.
그건 우리는 외곽에서 잘못했다라고 그냥 지나가는 비명행사에 소리만 할 뿐이에요. 나라가 그런데 숨이 까딱까딱해. 세월호 같은 일을 기획살인을 벌려도 얘기 못해. 광주 사태 같은 일을 벌려도 얘기 못해. 나라가 괜찮다고요? 대안 있어요? 광화문에 혁명대 연다고 모이기만 하면 장땡입니까?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안을 찾아보는데 대안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심각성 내가 27년간 공부했더라고요. 신문 뉴스 보시잖아요. 몰라가지고 진짜 몰라서 어려서부터 예수 믿어서 성경밖에 몰라가지고 공부하면서 깨지기 시작한 게 27년 됐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조정래의 아니란 것도 보기 시작했어요. 몰라가지고 누가 안 가르쳐줘요. 제가요 제 스스로 자발 교육을 다 받고 온 사람이에요. 제 스스로. 그러다가 이거 아닌데벼 잘 건드리고 이거 아닌데벼 그러면서 우파로 돌아가서 오늘날에는 제가 대한민국에 어떤 게 빨갱이냐 이제 자극에 분별하고 이제는 세계 역사까지도 제가 꿰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신방 갈 일도 없고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밥 먹자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쥐야장천 책 보고 재미없는 삶을 지내는 거죠. 공부하고. 그 결과 오늘 그래도 세 번째라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잠시라도 떠드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광주 사태 이 일을 지만원 박사의 책을 일부이도권을 읽으면서 출처하면서 읽으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개판됐구나. 정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진실도 없구나. 그걸 왜 잘못됐다는 것을 김영삼은 다시 뒤집냐. 김영삼은 왜 다시 뒤집냐. 그 다음에 국정원장 지내고 국방부 장관 지내고 권영애는 왜 5.18을 뒤집는 일을 왜 벌려서 하나회를 작살내고 끝냈냐. 그게 민주화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나는 이 광주 사태 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박정희 죽으니까 대한민국 끝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42년 왔어요. 많이 온 거예요. 숨 끝나서 이미 끝났어요. 자기 스스로 못 돌아다녀. 숨도 자기 스스로 못 쉬어. 대한민국 끝났어요 이미.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10월 3일날 국민대회만 움직이면 괜찮다라고 봅니다. 난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네. 요즘 그래서 부르는 찬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버지여 이리 붙잡아 주세요. 불법이 난무합니다. 대한민국 따라하세요.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 소돔과 고모라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망한 나라가 아직 숨걸떡이고 있고 이 불멸하게 하늘로부터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저 때문에 그래요. 네. 전광훈 목사님 같은 그런 애국자들 때문에 이 나라 아직 안 망. 아멘. 네. 아시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전광훈 목사 같은 아멘. 애국자 그룹 때문에 이런 그룹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아멘. 전광훈 싫어하는 그룹도 많아요. 애국자들. 애국자는 애국자인데. 그리고 또 공화당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누구 중심으로 뭉쳐? 조진핑 위주로 모여. 조진핑 위주. 또 조진핑이라 했다 또 나가다 또 얻어 터지는 거 아니야?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없어서 내가 나라가 무너지는데 내가 예배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느냐, 나라가 무너지는데 내가 설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애국활동에 나선 거예요. 누가 등 떠미는 거 없어요. 그리고 애국활동 나서봤자 어느 누구도 안 알아줘요. 힘만 들어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돈만 들어요. 시간만 들어요. 그리고 아파요. 몸이 아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다 아파. 그리고 마귀가 동서남북 좌우로 덤벼드는데 얼마나 그 압박감이 심한지 몰라요. 그래도 전광훈 목사님은 기도라도 해주는 분이 많지 김영단은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어. 이러다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양 똑바로 교육받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부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단합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의도에 모여, 광화문에 모여, 그러면 모여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거짓된 세력과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몇 대 몇으로 싸우냐? 따세요. 일당 1,000으로. 따세요. 일당 1,000으로. 일당 1,000으로. 오늘부터 헬스장에 등록하세요. 일당 1,000으로 싸우셔야 돼. 일당 100으로. 최소한 우리들이 싸워야 될 빨갱이 새끼들이 일당 100, 일당 1000이에요. 그러니까 죽지도 마시고 죽으려면은 100명은 죽이고 죽으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늘 주님이 기뻐해서 대한민국 74년의 역사라든지
1875년부터 2022년까지 역사를 해보면 이 한국은요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같이 진실하게 바르게 얘기하고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는 주의 종들이 있으면요 이 주사파들이 박살날지언정 김정은이 뒤질지언정 이 나라는 망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아멘. 저분에게 달렸어요. 우리한테 달리는 게 아니에요. 저분을 마음을 움직이고 저분이 역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의 강력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강력한 헌신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비록 숫자가 적지만은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빨갱이가 전 세계를 공산시키는데 몇 퍼센트? 2%다. 그런데 오늘날 애국자들은 2%도 안 돼요. 대한민국의 5,300만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0.001%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주면 대한민국은 뒤집어집니다. 아멘. 1년으로 바치지 말고 유지합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